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학용어 2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도 이어서 근골격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 주는 관절, 그 다음에 인대,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에 해당하는 용어, 증상 용어라든지 수술 용어, 그 다음에 인대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근육에 해당하는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 학생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일단은 관절은 조인트, 우리 조인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관절 하나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관절은 2개 이상의 뼈가 서로 이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뼈와 뼈에 이어져 있는 그 사이를 이제 조인트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3가지 종류의 관절이 있는데요. 물론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할 건데, 이 두 뼈 사이에 어떤 조직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섬유관절이라는 게 있고요. 섬유는 우리 파이브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이브로스 조인트, 그 다음에 연골관절이라고 해서 카틸로로지너스 조인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연골관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활관절이라고 해서 시노비얼 조인트라고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뼈의 그 관절면은 연골로 덮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는 우리 이제 그 관절 주머니, 관절낭이라고도 하고 관절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고, 또 그 관절 주머니 안쪽에는 우리 활액, 윤활액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면서 서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데, 그 뼈 사이에 있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섬유냐, 연골이냐, 윤활액으로 되어 있는 그 관절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고, 또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관절 연골이라든지 관절낭,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근데 관절은요, 일단은 운동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운동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섬유관절, 파이브러스 조인트라고 해가지고 그 결합 조직이 섬유로 되어 있는데, 얘가 딱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해서 부동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신데스모시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게 신이라는 거는 합쳐진이란 결합되어 있는 접두사잖아요. 그래갖고 인대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꼼짝없이 꽉 맞물려 있는 요런 섬유관절이고요. 우리 슈처는 봉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두개골 할 때도 이제 봉합을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이때는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카틸로지니어스라고 해가지고 물렁뼈 관절인데요. 물렁뼈 관절 같은 경우도 연골이 조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보호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노비얼 조인트라고 해가지고 윤활관절이라고 해서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뼈 끝이 닿는 면에서 연골하고 활액이 작용을 하면서 마찰과 충격을 방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동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관절인데요.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모양이라든지 운동의 가동 범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우리 볼 앤 소켓 조인트라고 해가지고 절구관절, 우리 학생들 절구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절구통에다가 절구 오목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빻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절구라고 하는데요. 여기 하나는 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소켓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관절을 볼 앤 소켓 조인트, 절구 관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원 관절은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읽어보셔도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엘립소이드 조인트 같은 경우, 타원 관절 같은 경우는 둥근 곡면을 갖고 있어요. 타원적으로. 그래가지고 두 방향으로는 움직이지만 회전은 되지 않는 이런 관절을 타원 관절 또는 엘립소이드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뒤쪽으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돌릴 수는 없는 관절을 타원 관절. 자, 그 다음에 안장 관절이라고 해서 우리 그 안장 새들 조인트라고 해가지고 발 안장을 포개 놓은 듯한 요런 그 조인트를 이제 그 새들 조인트 안장 관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굽히고 펴고 벌리는 거는 가능하지만 도는 거는 돌려지는 것은 안 되는, 그래가지고 우리 그 힙 조인트, 그래서 엉덩이 뼈하고 대퇴뼈 사이에 있는 그 관절을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경첩 관절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 힌지 조인트라고 해서 경첩이 우리 학생들 문 같은 경우 하나는 딱 고정이 되어 있고 하나가 이렇게 열렸다 닫았다 하잖아요. 그 문에 보시면 그러면 문에 그렇게 연결시켜 놓는 것을 저희가 경첩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첩 관절, 힌지 조인트 같은 경우는 그 활액 관절의 한 유형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굴곡 운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벽이고 하나는 문인 것처럼 한 방향으로만, 그래서 손가락이라든지 팔꿈치 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서 힌지 조인트 경첩 관절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쇄 관절이라고 해가지고 피빗 조인트라고 해서 한쪽은 고리로 되어 있고 다른 면은 고리 속으로 돌기같이 솟아가지고 이제 그 고리 속에서 돌기가 회전하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노자관절이라고 해서 우리 노뼈 잡뼈 있었잖아요. 예. 우리 팔 아래쪽, 위팔 말고 아래쪽 팔을 이제 노뼈 잡뼈라고 해서 이제 노자관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쇄관절이라고 해서 피빗 조인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 관절. 우리 평면은 이제 그 플랫, 반듯하다 라고 해가지고 좀 평평하고 약간 오목한 면으로 되어 있는 요런 관절을 이제 그 플랜 조인트, 평면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시험을 볼 때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이브러스 조인트라고 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관절이 있고 물렁뼈 보호하는 이런 이제 그 캐틸로지너스 연골 조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시노비얼 조인트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조인트가 이제 시노비얼 조인트다. 윤활 관절이라고 한다. 근데 윤활 관절에는 이렇게 이제 절구 관절처럼 절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타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안장 모양으로 되어 있고 경첩이나 중쇄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운동 범위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한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느냐, 회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캐틸러지, 연골. 우리 연골은 물렁뼈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귀나 코 이렇게 약간 딱딱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휘어지는 이런 성질을 가진 조직을 연골 캐틸러지라고 하는데요. 이 캐틸러지 같은 경우는 관절에 존재하면서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또 연골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는 뼈의 끝부분에 존재하면서, 그러니까 말단 부분 끝부분에 있으면서 뼈를 생성해서 뼈를 자라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연골인데요. 이 에피피시얼 카틸레지라고 해가지고 요게 거기 이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골단과 골간 사이에 이제 성장기 막 자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뼈가 길이가 커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뼈끝 연골 또는 골단 연골이라고 해서 에피피시얼 카틸레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역할 하는 게 이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캐틸러지 같은 경우도 특성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를 나눠 놓는데요. 자, 예, 우리 아까 관절도 예, 그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놨잖아요. 근데 요 캐틸러지 연골도 이제 특성에 따라서 바꿔 놨는데요. 일단은 하이알린 캐틸레지라고 해서 가장 흔한 우리가 그냥 물렁뼈라고 생각하는 관절 사이에 있는 이런 연골 뭐 그 다음에 코 이제 코도 이렇게 보면 움직이는 뼈가 있잖아요. 그럼 가장 흔한 이런 뼈를 유리연골 하이알린 캐틸레지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귓바퀴에 있는 연골이라든지 우리 이제 인두 후두에서 우리 음식이 딱 넘어가면 후두를 막고 있는 후두개라는 게 있잖아요.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엘라스틱 캐틸레지라고 해서 탄성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탄성 연골 엘라스틱 캐틸레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브러스 캐틸레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연골 세포로 형성된 연골,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물렁뼈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두덩 연합 결합이라든가 엉덩이라든지 추간판 사이에 있는 요런 이제 연골을 파이브러스 캐틸레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콘드로시스라고 해가지고 연골 연합 결합이라고, 그래서 우리 C는 이제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일시적으로 연골성 관절로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그 되어 있는 결합 그 연골을 신콘드로시스 연골 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피시스라고 해가지고요. 섬유 연골 결합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뼈 표면에 이제 연골 그 판으로 굳게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위에 있는 뭐 추간판이라든지 치골 결합, 우리 그 엉덩이 뼈에서 밑에 쪽에 가장 밑에 있는 치골 결합의 이제 요 심피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설명드렸죠. 에피피시얼 캐틸레지 같은 경우는 요 성장기에 뼈가 길이가 커지는 요 연골을 이제 골단 연골 또는 뼈끝 연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요 뼈끝 연골 같은 경우는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의 구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인데요. 여기 보시면 캡슐 조인트 또는 조인트 캡슐이라고 해가지고요. 관절 주머니, 이렇게 요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관절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뼈 사이의 간격을 관절강, 요 캐비티라고 하는데요. 요 관절강에는 윤활막으로 덮여 있고 요 안에는 윤활이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살펴를 보자면 일단은 네, 여기 본 뼈가 있죠. 뼈와 뼈 사이가 있고요. 또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을 리가멘트라고 하죠. 예, 인대가 양쪽으로 뼈와 뼈 사이를 연결시켜 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캐틸레지, 네, 요렇게 연골이 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골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플루이드가 있죠. 시노비아 플루이드, 활액
막이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활액을 둘러싸고 있는 막, 그래서 시노비얼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활막 또는 윤활막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막 다 스며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멤브레인으로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고요. 예.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쭉 살펴보자면 조인트 캡슐 또는 이제 뭐 캡슐 조인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절의 캡슐 주머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요 섬유막을 관절 주머니라고 해요. 그래서 요 밖에 질긴 섬유막으로 덮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벌사 같은 경우는 윤활낭 또는 윤활 주머니라고 해가지고요. 요 그 액체 플루이드, 시노비얼 플루이드를 담고 있는 물주머니 모양의 그 낭을 벌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막 같은 경우, 윤활막 같은 경우는 관절강을 플루이드를 쌀고 있는 안쪽에 얇은 막. 그래서 이제 겉에 가장 큰 바깥쪽에는 이제 캡슐 조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노비얼 멤브레인이 있겠죠. 그 사이에 이제 플루이드가 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윤활액 시노비얼 플루이드가 차고 있는 그 공간을 캐비티라고 해가지고 강, 무슨 강이 캐비티잖아요. 그래서 시노비얼 캐비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윤활액 공간 또는 활액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관절의 구조가 그냥 관절이 있구나 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용어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관절의 구조에서 제가 아까 리가멘트,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요 조직을 리가멘트, 인대라고 했었는데요. 이 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탄력 섬유가 촘촘히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되게 강해요. 예, 강해서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뭐 찢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예, 뭐 굉장히 큰 힘이 들어가면은 인대가 이제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탄력 섬유가 파이브로스 탄력 섬유가 엘라스틱 파이브로스가 촘촘하게 분배되어 있는 게 요 인대. 그래서 이렇게 인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관절 등의 운동을 안전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제한하기도 한다. 그래서 안전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딱 강하게 막고 있는 이런 섬유성 조직을 리가멘트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메니스쿠스라고 해가지고 요 메니스쿠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뼈 할 때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무릎 쪽에 존재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메니스쿠스를 반달 또는 반달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요 관절에서 발견되는 섬유 연골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릎 쪽에, 그러니까 대퇴뼈하고 앞에 있는 경골 사이에 위치를 하면서요. 관절을 좀 안정시키기도 하고 관절에 있는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요 메니스쿠스 반달 또는 반달 연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텐던은 우리 힘줄을 텐던이라고 하죠. 그래서 힘줄 또는 무슨 건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얘는 근육 끝에 달려 있어 가지고 근육을 뼈에 연결시켜주는 줄 모양의 여기 텐던 있죠. 네. 그래서 요렇게 이 근육하고 뼈하고 바인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텐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텐던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고기 같은 거 먹거나 뭐 다른 거 먹을 때 되게 힘줄이 막 질겨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요 백색의 특이한 광택이 있는 요 힘줄을 이제 텐던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켈레탈 머슬 골격근이 있는데요. 요 근육은 좀 뒤에서 살펴보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절의 구조, 관절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관절에 대한 증상이나 수술 용어 후에 이거는 스켈레탈 머슬은 공부를 할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에퍼뉴로시스라고 해가지고 에퍼뉴로시스라고 해가지고 그 널 힘줄 또는 건막이라고 되어 갔고요. 얘가 좀 막처럼 이렇게 얇고 넓은 이런 힘줄을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힘줄은 텐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막처럼 얇고 넓은 힘줄을 따로 에퍼뉴로시스라는 단어를 또 쓰기도 해요. 그래서 텐던 하면은 그냥 힘줄, 건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에퍼뉴로시스라고 하면은 널 힘줄 또는 건막, 막처럼 얇고 넓다라고 해가지고 건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자, 그 다음에 파시아 같은 경우는 근막이죠. 예, 근막 같은 경우는 근육을 싸고 있는 결합 조직으로 된 막. 그래서 근육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 겉 표면에 그 싸고 있는 요 막을 파시아, 근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상 용어를 살펴볼게요. 우리 증상 용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미사, 어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지아, 뭐 디니아, 페인, 뭐 이런 것들은 아픈 것, 통증을 의미하는 전미사였죠. 그래서 아스랄지아라고 하면은 관절통.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뼈마디가 쑤시는 것처럼 아픈 것을 아스랄지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스로라는 관절의 결합형 에다가 어근에다가 알지아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관절통인데요. 저희가 또 딱 눈으로 보시고 이거는 아스로하고 알지아하고 붙였으니까 관절통이구나, 관절이 아픈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도 한데요. 또 읽으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발음을 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학용어를 공부하실 때는 내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스랄지아는 관절통. 네. 그래서 통증인데 관절 때문에 아픈 것을 아스랄지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앵킬로시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앵킬로라는 게 강직되는 것, 딱딱하게 굳는 것을 앵킬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시스를 붙여서 관절 굳음증 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아스로클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관절 강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스로클리시스보다는 앵킬로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관절 강직은 앵킬로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강직, 관절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앵킬로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앵킬로시스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스라이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그 조인트 관절의 트라우마, 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오랫동안 이제 고정 상태로 있어서, 그래서 뭐 우리 뭐 환자분들 중에 와상 환자분들, 그래서 뭐 의식이 없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식물인간이라던가 뇌사 상태에 빠지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정 상태로 있다 보면은 그 앵킬로시스가 와요. 그래서 팔은 안으로 이렇게 접혀서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태를 앵킬로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이제 와상이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절 이완 운동이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시켜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앵킬로시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스로글리포시스라고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그 관절이 굽어지는, 이렇게 선천적으로 관절이 굽어져 있는 것을 아스로글리포시스라고 해서 요 굽어져 있는 것을 만곡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곡증 또는 구분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관절이 선천적으로 굽어져 있는 상태를 아스로글리포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찰라시스라고 해서 이완증, 아스로 찰라시스 또는 뭐 칼라시스라고 하는데, 요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이완이 됐고 완화가 된 상태를 관절 이완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스로칼라시스 또는 찰라시스, 관절 이완증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햄이라는 그 접두사가 들어갔죠. 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 혈액, 혈액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래서 햄 아스로시스 같은 경우는 혈관절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햄 아스로시스 같은 경우는 혈액을 또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아스로 그 다음에 시스 해가지고 혈관절증 해서 관절이나 윤활막 그 멤브레인 공간 안에 피가 고여 있는 요 상태를 저희가 헤마스로시스라고 해서 그 혈관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혈우병 환자분들한테 요 피가 고여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부어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 보시면 아스로시스인데 여기는 하이드로, 그래서 이제 오가 빠지긴 했지만 하이드로는 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물관절증 또는 관절 수종, 물이 들어있다. 그래서 관절각 내에 관절액이라든지 삼출액이 고여 있는 요 상태를 이제 그 하이드로 아스로시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 아스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앵킬로시스 이렇게 딱 굳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혈액이 이렇게 차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헤마스로시스, 혈액이 차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었네, 뭐 조금 이제 뭐 혈관이 터져서 이제 그 붉게 되어 있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환자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진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상 관절에 있는 증상 용어 중에 우리 고트, 토퍼스라고 해가지고 통풍 결절을 또 빼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고트, 통풍 같은 환자한테 관절 주변 조직에서 요산염의 그 석회 모양처럼 이렇게 석회 모양처럼 침착되어 있는 것들을 토퍼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고트 같은 경우는 뒤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팔이나 다리 관절에 심한 염증이 되풀이돼서 생기는 유전성 요산 대사 이상이라고 해가지고요. 엄지손가락이라든지 코, 그 다음에 귓바퀴에 있는 연골에 잘 생겨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손가락에 많이 이제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귀에도 이렇게, 귀에도 이렇게, 그 결절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침착물처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을 토퍼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스프레인도 굉장히 많은데요. 스프레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뭐 접질린다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제 그 뭐 발목 관절을 이렇게 삐게 되는 이런 것들을 염좌, 삠 또는 스프레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갑작스러운 충격이라든지 또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뭐 낭이라든지 근막, 지지인대 일부가 손상이 되기는 하지만 관절 자체는 정상 위치에 있고 또 인대는 제 기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 이제 뭐 이렇게 그 아프고, 그죠? 예, 아프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삐었다, 그러니까 골절이 되거나 뭐 인대가 손상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을 스프레인, 삐었다, 염좌이다. 그래서 심하면 스프레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이제 부목이라든지 캐스트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삐는 요 관절은 무릎 관절이라던가 발목 관절. 그래서 우리 많이 이제 스프레인이 오는 것은 발목 관절이기는 하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 관절인데 다른 방향으로 충격이 되거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요 스프레인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